다시 이제 돌아와서 컨트롤 S 저장을 하는데, 자, 실습2라고 합시다. 실습2 하고,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관계 연산자 하고, 그리고 엔드 조건, 그리고 or, 그리고 like, 그리고 퍼센트까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파일명은 이렇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들어오는 것과 공부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될지를 명명을 해줘야죠. 그죠? 맞나요? SQLDB 이렇게 명명을 해주고요. 여기 안 나타나네요. Refresh all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켜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셀렉트해서 아스타리크, 자, 요거를 우리는 따라합니다. 아스타리크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from에서 내가 유저 TBL에 있는 애 중에서 다 끌고 보니까, 아하, 여기에 쭉 이만큼 10건의 데이터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김경호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어떻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김경호를 김경호 있죠. 얘를 내가 한번 찾아보려 그래.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뭐 추가하면 돼요? 조건을 추가하면 되겠다. 그죠? 이 조건을 추가하는 절이 바로, 자, 기본적으로 where입니다. where. 알겠습니까? 자, where 해서 이름이 그랬어요. 이름이 김경호. 그러면 name이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죠? 얘가 누구? 김경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딱 클릭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김경호만 딱 추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요거를 잘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자, 셀렉트 해서 유저 아이디하고, 이거 소문자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유저 아이디하고 네임을 끌고 오는데, 어디로부터? 유저 TBL로부터 끌고 올 건데, 그 조건이 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져오려는 거는 생년월일이, 그러니까 벌스 이어죠. 그죠? 맞나요? 이 벌스 이어가 이렇게 가져오려고 해요. 이렇게 내가 이걸 가져오고 싶어. 가져오는데 1970년을 포함한 이후의 조건과 키가 182 이상인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끔 하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쓰면 될까요? 먼저 where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birth year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관계 연산자 1970년 포함하라며.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가 붙었어요? 키. 맞죠? 키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둘 다 만족을 해라 하면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and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츠가 얼마? 182 이상인 애를 이렇게 끌고 와라 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니까 아하, LSG 이승기와 성시경이가 딱 둘이가 키가 넘고 70년 이후에 태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출생연도가 1970년 이후이거나 키가 182 이상인 데이터를 다 출력을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까지는 맞겠죠, 그죠? 맞나요? 예, 1970년 이후니까, 그죠?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넣어주면 돼요? 이거나죠, 그죠? 우리가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잘 안다, 그죠? 오화 하는 거죠. 오화에서 키가 얼마? 182 이상.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해 보면 아하, 이만큼 많아지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오화보다 엔드보다 오화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 기정화된 사실이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이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아래는 오화 조건이 들어가 있다. 오화는 둘 중 하나만 참이면 무조건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멈췄다가. 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알겠죠? 예.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범위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이거. 자, 요렇게, 조금 키울게요. 예, 요렇게. 자, 아래 쿼리는 키가 180 이상이고 183 이하인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만 내가 출력을 하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관계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자, 뭡니까? 키가 180 이상이고 그리고 183 이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이치를 이걸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하이치를 넣고 얼마 이상? 180 이상 그리고 183 이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엔드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거꾸로, 그죠?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봅니다. 끌어보니까 뭐예요? 2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요, 우리 현업에서는 이거 말고요, between과 and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where 조건을 한 줄로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ight GHT 얘를 어디와 어디 사이, 자, between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and between 하고 여기다가 180을 주고요. 그리고 and 183을 이렇게 주게 되면 위와 같은 똑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맞죠? 예,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왜? 이것보다는 이게 가독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놈이 이런 거 문제 나오는 거 있나? 모르겠다. 그래, 봤나?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통상 수치적인 데이터, 연속적인 데이터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만약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나의 출급 내역을 보고 싶다. 입출급 내역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생산했던 날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생산된 그 내용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비트윈과 엔드를 쓰게 되면 상당히 보기가 수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겠지만 비트윈은 뭐뭐와 사이라고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이 코드보다는 이 밑에 있는 코드가 훨씬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좋고요. 제가 회사에서 제일 많이 썼던 코드 중에서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엔드 구문을 요렇게 대치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아래 코드는 지역 ADDR이 경남이거나 전남이거나 경북이거나 전북인 것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셀렉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와주면 된다. 그죠? 예. 오와주면 이거이거나 얻어 걸려서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이것도 상당히 보기가 싫다. 그죠? 소스도 이렇게 내려버리면 원래 이렇게 소스를 우리는 쿼리문 칠 때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많이 이렇게 쳐줘야 되거든요. 원래 보기 좋게. 예. 근데 너무 길다 이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데이터입니까? 이게 이산적인 데이터죠. 비연속적인 데이터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한 방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네? 뭘까요? where 해서 ADDR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n을 쓰는 거예요. in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경남 그리고 이건 저는 좀 갖다 붙일게요. 이렇게 경남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거 이 내용하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끌어서 딱 쳐보면 똑같죠, 결과.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문도 많이 쓰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경남인 것만 출력을 하는 거죠. 경남에 속하는 것만. 그죠? 예. 그런데 내가 경남을 제외하고 다 출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not이 있죠. not in 하면 됩니다. not in을 내주면 얘는 경남을 제외하고 경남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잘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i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in은 수치 데이터가 아닌 이산적 떨어져 있는 데이터에 자주 사용을 하고요. 역시 아래 코드가 시각적으로 코드 줄수에도 도움이 효율적인 것도 알 수 있고 가독성 측면에서도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not인은 뭐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이거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경남을 제외하고 출력하는 not인이 되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내가 성이, 그러니까 성이, 우리가 김씨인 데이터를 다 출력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성이 김씨인 거를 사용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조건을 어떻게 주면 돼? where 하고 name이지, 그지? name에서 뭐 들어가면 돼? 뭐 이렇게 김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콜론 이꼴이 뭐야? 이거? 안 되는데? 이게 답인 게 있더나?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우리가 이꼴을 쓰지 않고 like를 씁니다. like. 들어보셨죠? like는 뭐뭐와 같다라고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like만 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김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를 붙입니다. %는 모든 걸 대변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김씨부터 김으로 나오는 거 다 출력을 하게 되죠. like %,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like %.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중간에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분명히 어떤 게시판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칠 때 서칭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목으로 검색, 제목이나 내용을 검색,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컬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검색해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목에서 뭐 예를 들어서 김치다. 김치를 포함한 앞뒤로 김치를 포함한 단어를 다 서칭을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쿼리를 쳐야 돼. 그럼 앞에가 뭐가 오든 뒤에가 뭐가 오든 김치를 포함하는 단어들은 다 출력됩니다. 오케이? 예. 됐나요? 예.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자, 이름이 제일 뒤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승기가 있었으니까 이름이 기자로 끝나는 사람을 다 출력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퍼센트 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해보면 이승기가 나오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바로 like하고 자, 퍼센트 구문은 통상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쌍으로 붙어 댕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아무튼 김뭐기 이름이니까 세자라고 바라보면 김땡기가 나오겠죠. 그죠? 뭐가 들어가든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이네요. 이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 글자에 대해서 딱 얻어맞는 게 있어요. 한 글자에.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찾는데 내가
만약에 자 역시 이것도 웨어를 써서 네임을 찾을 건데 like를 씁니다. like를 쓰는데 이 퍼센트는 한 문자 이상을 의미하죠. 그죠? 근데 내가 오로지 딱 한 문자만 대입을 시키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윤종신을 찾고 이름이 종신인 걸 찾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언더바를 줍니다. 종신 이렇게 딱 주면 여기에는 김종신이 오든 윤종신이 오든 박종신이 오든 다 온다 이거죠. 확인해 봅니다. 해보면 윤종신이만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예. 요게 바로 한 글자에 대한 것은 언더바를 대체를 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요까지 해서 하나 마치도록 하죠.